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늘 고민이 많았다. 그 고민들은 예외 없이 시작을 미루는 핑계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시작 그 자체였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출발이 형편없이 초라할지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딘가에는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은 모두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시작에 대한 겁니다. 해야 하는 일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이 절벽을 훌쩍 뛰어넘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트가 필요합니다. 시작이죠. 일단 걸음을 옮겨야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한 걸음을 떼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술학원에 등록하겠다고 마음만 먹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악기 하나쯤 다루어야겠다고 결심하신 지는 또 얼마나 되셨나요? 시작이 이렇게 힘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첫 번째 이유예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 같은 겁니다. 물론 목표와 꿈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그 일을 향해 매일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때는 의외로 꿈이 없어서 고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확고하고 멋진 꿈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없다는 거예요. 뭔가 꿈이 한번 생기더라도 자꾸 흔들리거나 바뀌고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께 그건 나름대로 괜찮은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없다는 고민에 대하여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그 첫 번째 이야기 나누어 드립니다. 커다란 꿈이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강의가 끝나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다. 한 분이 손을 들었다. 작가님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잠깐 말문이 막혔다. 똑 떨어지게 대답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였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 곰곰이 생각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아무래도 나는 커다란 꿈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물론 남들처럼 이런저런 꿈이야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커다란 꿈은 없는 것 같다는 말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꿈을 갖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공언한 케네디 대통령 덕에 닐 암스트롱과 아폴로 11호가 있고,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한 프레디 머큐리 덕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안다. 덕분에 몇 번인가는 이런 일도 해보았다. 팔에 오돌토돌 소름이 돋을 만큼 커다란 꿈을 정해서 펜으로 적은 뒤 그 꿈을 적은 종이를 고요한 새벽에 뚫어져라 응시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보려고 끙끙댔으면 물론이다. 요컨대 꿈을 이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서 제시하는 요령들을 웬만큼은 따라해보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뭐랄까, 멋진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 기분 나쁠 이유야 없지만 애써 그렇게 할 때마다 왠지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생일날이 아닌데 생일 케이크를 먹는 느낌이랄까. 며칠쯤 열심히 하다가 매번 흐지부지된 까닭은 그래서였다. 물론 어느 쪽이 되었든 달리고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은 늘 있었다. 그냥 아무 언덕 꼭대기에나 깃발부터 꽂아두고 저기가 고지다 라면서 뛰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손해를 덜 보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었다. 하지만 어쩌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작심 7일 정도로 부를 수 있는 흐지부지한 꿈의 패턴을 반복할 때마다 나는 무리에서 뒤처진 한 마리 얼룩말이 된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일 케이크의 달콤함과 얼룩말의 불안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가
불과 몇 해 전의 나였다. 어느 날 신문 기사 한 조각을 읽었다. 대구에 사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44살 때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을 때 할머니에게는 키워야 할 자식이 5명이나 있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노상에서 국수를 삶았다. 억첩같이 국수를 삶아내어 자식들을 키웠고 모두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을 시켰다. 참 길고도 고단한 시간이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공허함이었다. 할머니는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만학도들이 다니는 중학교를 알게 되었다. 주저없이 입학을 했다. 69살이었다. 특별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중학교 과정을 온전히 마치고 싶었을 뿐이다. 국수 장사를 할 때 그랬듯이 새벽까지 뜬 눈으로 견디면서 중학교 과정을 끝냈다. 만 2년이 걸렸다. 71살이었다. 할머니는 내친 김에 고등학교에도 진학을 했다. 역시 2년이 걸렸다. 73살이었다. 이왕 시작한 공부니 더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역시 2년 만에 학사모를 썼다. 75살이었다. 졸업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다. 이듬해 합격을 목표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꼭 처음부터 커다란 꿈이 있는 사람만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우선은 잘 모르더라도 냅다 그럴듯한 꿈부터 정하는 편이 나을까? 나는 이런 말에도 일리는 있다고 믿는다. 크고 대담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품었을 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을 달에 보낼 정도의 꿈을 종이에 적어서 매일 잊지 않고 챙겨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커다란 꿈을 품으려는 시도에서 늘 실패했던 나는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결승선을 상상하는 대신에 그저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보기로 했다. 오늘 써야 할 글을 쓰고 이번 주 분량의 방송을 만들고 다음 주까지 읽어야 할 책들을 읽었다. 그저 내가 가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걸음을 내딛는 일에 집중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할머니의 소망이 단지 눈앞의 중학교 졸업장 하나뿐이었듯이 말이다.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해온 사이에 몇 권의 책이 나왔고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반드시 커다란 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대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해보니까 꼭 커다란 꿈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다고. 네,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과 함께하는 일주일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이 에피소드를 꿈이 없어 고민하시는 주위 분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